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MLS 29년 역사, 더 나아가 북미 스포츠 100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현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평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기로 유명한 LAFC의 실질적 구단주 레리 버그가 예고도 없이 긴급 단독 인터뷰를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단주가 직접 마이크를 잡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팀이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레리 버그 구단주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영입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건 선수가 아니다. 마치 경기장 위에 떨어진 거대한 자연재해와도 같다. 도대체 프리시즌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왜 구단주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승을 확신하며 손흥민 선수를 위한 천문학적인 추가 영입까지 선언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증언,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손흥민 선수의 진짜 가치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3일 전 LAFC의 프리시즌 첫 소집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선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훈련장의 공기는 평소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의 손에는 평소보다 2배는 두꺼운 데이터 분석지가 들려 있었고 훈련장 외곽에는 구단 수뇌부들이 팔짱을 낀 채 긴장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 누군가는 에이징 커브를 논했고 누군가는 전성기가 지났다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구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용도가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피지컬 테스트가 시작된 지 정확히 15분 후 훈련장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들고 있던 호루라기를 떨어뜨릴 뻔했다는 후문이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젖산 역치 테스트, 그리고 30m 스프린트 구간 기록.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34.8kmh. 이것은 갓 데뷔한 20대 신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의 전성기 폼과 오차 범위 1% 이내의 완벽한 몸 상태였습니다. 함께 뛰던 20대 초반의 남미 유망주들이 혀를 내두르며 뒤처질 때 손흥민 선수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레리 버그 구단주는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유럽에서 막 건너온 베테랑이 시차 적응도 없이 훈련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뛰는 모습은 마치 굶주린 맹수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지불한 이적료는 그의 가치에 비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들은 체력 훈련이 끝나면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코치진에게 다가가 전술판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모든 전술적 움직임을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완벽주의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구단주는 그 자리에서 즉시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라. 이번 시즌 우리의 모든 전술은 선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진다. 손흥민 선수의 이 믿기 힘든 퍼포먼스는 즉각적으로 미국 축구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MLS의 경쟁팀 감독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벌팀인 LA 갤럭시의 그렉 베니 감독은 비공식 자리에서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메시가 왔을 때 우리는 축구의 신을 보았다. 하지만 손흥민이 온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미사일을 보고 있다. 이건 전술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를 막으려면 수비수 2명을 오토바이에 태워야 할 것이다. 현지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의 수석 칼럼니스트 역시 긴급 기고문을 통해 LAFC 구단주의 발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영입이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MLS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퇴를 앞둔 스타들의 실버타운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그런데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지금 당장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뛰어도 손색 없는 월드클래스다. 그가 보여준 훈련 세션의 데이터는 MLS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이것은 명백히 생태계 교란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레리 버그 구단주가 인터뷰 중반에 언급한 이번 시즌 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단순히 손흥민을 윙포워드로 기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프리롤을 부여할 것이다. 그가 원한다면 중앙으로 침투할 것이고 그가 원한다면 플레이메이킹을 할 것이다. 나머지 10명의 선수는 오직 손흥민이 가장 편안하게 슛을 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거 바르셀로나가 메시에게 부여했던 혹은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에게 부여했던 절대적 에이스의 지위입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그것도 데뷔 첫 시즌부터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지단, 앙리, 베컴 등 수많은 레전드들이 MLS를 거쳐갔지만 그들조차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팀의 모든 것을 이 선수에게 맞추겠다고 공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이자 그가 실력으로 증명해낸 압도적인 권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단주의 입에서는 더욱 놀라운 계획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막바지로 치닫던 그 순간 레리 버그 구단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치 준비된 폭탄을 터뜨리듯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손흥민은 완벽하다. 하지만 신조차도 조력자가 필요했다. 나는 손흥민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에게 완벽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와 현재 접촉 중이다. 현지 기자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셀러리캡 연봉 총액 상한제이 꽉 찬 상황에서 또 다른 슈퍼스타를 영입하겠다는 것은 구단이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규정을 뜯어고쳐서라도 손흥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단주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힌트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뛰어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손흥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클래스의 선수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흥민이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다면 내 개인 자산을 털어서라도 데려올 것이다. 현지 팬들은 벌써부터 해리 케인의 임대설 혹은 에릭센의 재결합설 등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가 아닙니다. 구단주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손흥민의 파트너를 찾는 이유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훈련이 끝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구단주는 우연히 라커룸 앞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퇴근한 텅 빈 라커룸. 그곳에 세계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병을 줍고 유소년 출신 신인 선수의 낡은 축구화를 직접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나? 관리인을 시키면 될 것을. 구단주의 질문에 손흥민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팀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팀의 일원일 뿐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제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구단주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실력은 괴물인데 인성은 성인 군자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구단주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선수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가 작심 발언을 통해 파트너 영입을 천명한 것은 단순히 승리를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인격체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자 그가 이 팀에서 외롭지 않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숫자에 매몰되곤 합니다. 몇 골을 넣었는지, 이적료가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따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 LAFC 구단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LA에서 구단주가 눈시울을 붉히며 극찬한 것은 손흥민의 골 결정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품격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거만한 스타 의식 대신 헌신과 겸손으로 팀을 장악해버린 남자.
1500km나 떨어진 낯선 땅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자신의 땀방울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 캡틴. LAFC 구단주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100년 뒤 사람들은 LAFC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우리 팀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이 시절만큼은 영원히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존경에 마지 않는 살아있는 전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자리, 스테픈 커리의 영상이 나오던 전광판. 그 가장 비싼 자리를 점령한 것은 NBA 스타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케팅 분석 업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설명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 리그인 NBA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광고만 무려 30여 개.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패션, 식품, 항공,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1초에 수억 원이 오가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오직 이 한 남자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30개의 광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미국 현지가 경악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위력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아침 7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직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삼성 갤럭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뜹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으며 주스를 마십니다. 그 병에도 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옷장을 엽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투미티 UMI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펩시 광고판 속 손흥민이 그를 반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역의 파괴입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혹은 에너지 드링크 정도였죠. 운동선수는 땀을 흘릴 때 가장 멋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에서 고독한 눈빛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웁니다. 혹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화보에서 조각 같은 복근을 드러내며 섹시 심볼로서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패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남성 모델은 서구권에서 공부 잘하는 너드 혹은 무술가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강력하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하면서도 소년 같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앰버서더라는 자귀를 수여하는 건 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삽니다. 30개의 브랜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압도적인 실력이 자신들의 제품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이식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NBA 스타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립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들의 인스타 게시물 하나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들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정 글로벌 캠페인에서 손흥민의 도달률과 실질적 구매 전환율이 NBA 탑티어 스타들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 앨런 아담스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4대 스포츠 미식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손흥민인가? 르브론에게는 안티엔티가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거친 행동은 호불호를 만든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안티가 없다. 그는 무결점의 아이콘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실제로 손흥민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모델로 발탁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제품이 완판되는 현상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일명 손흥민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개의 광고가 그의 축구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를 많이 찍는 선수는 돈독이 올랐다. 훈련할 시간에 화보나 찍는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베컴도 피할 수 없었던 비난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소니가 또 광고를 찍었어. 제발 더 찍어줘. 그가 우리 팀에 남을 수 있게 주급을 더 챙겨주란 말이야.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쉬는 날 광고를 100개를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NBA 스타들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위상, 절대적 지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인성으로 방어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앞에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요? 시즌 중에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비시즌에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그 틈을 쪼개 30개의 광고를 촬영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광고판 뒤에 숨겨진 인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일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영웅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각했고 까다로웠으며 빨리 끝내라며 시계를 보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날은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NG가 나면 스태프 탓을 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라며 먼저 뛰어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0명의 스태프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조명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국식으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그와 재계약을 하려는 진짜 이유.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존중의 품격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광고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간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의 광고는 그 고결한 태도에 세상이 보내는 찬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축구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광고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의 얼굴이 걸려있는 시대 말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시아 소년도 노력과 인성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미소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희망. 미국 현지가 경악한 것은 그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이 한국인 선수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의 광고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광고는 3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의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걷다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역사가 쓰이고 있는 현장입니다.